전설야담. 누가 몰래 재미를 받는가. 사시나무 떨듯. 관용어 어원. 원은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되어 공무를 보는 벼슬아치가 묶는 구경여관입니다. 공무원 숙박이 기본 원칙이지만 운영하는 주인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일반인도 때때로 자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에 손님이 가득할 때 5인 1인지 광기가 혼자 와서 주인에게 방을 하나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르, 어쩌나. 오늘 10,000원인데. 주인이 이처럼 말하자 기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방이 없다고 거절하자니 한밤중에 갈 곳 없는 기생이 고생할 것 같다.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각 방의 손님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방이 찼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대여섯 사람이 넉넉히 잘만한 큰 방에 승려와 상제 둘이 있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관기 한 명을 이곳에 들여 재워도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인 두 사람은 서로 잠시 바라보더니 동시에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했고 각자 방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윽고 기생이 주인의 안내를 받아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례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기생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가 좋을까나? 상중인 상제는 아랫목에 누워있고 승려는 윗목에 누워있기에 기생은 텅 빈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누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은 상제이고 한 명은 승려이니 둘 다 사내로 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밤이 깊어 기생이 잠들었을 때 누가 와서 몸을 건드렸습니다. 기생은 피곤한 상태였지만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상대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사내라고 여자를 탐하네. 잠결이지만 기생은 상대의 힘찬 몸짓을 느끼며 사내가 금력으로 성에 몹시 굶주렸던 모양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말이 있듯 어여쁜 기생을 본 김에 성욕을 해결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낙 피곤했기에 사내가 보리를 마칠 즈음 기생은 이내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제와 기생이 먼저 눈을 떴고 승려는 피곤한지 계속 잠을 잤습니다. 상제는 기지개를 켜더니 일어나서 떠나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누워있던 기생이 벌떡 일어나 호겁지겁 따라 나가서 상제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행하는 주고 가셔야죠. 행하는 본래 아랫사람의 수고를 갚거나 경사 따위가 있을 때 자축하는 뜻으로 주인이 자기 하인에게 주던 돈을 이르는 말입니다. 놀이가 끝난 뒤에 기생이나 광배에게 주던 보수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광기는 노골적인 화대라는 단어 대신 행하라는 말로써 간밤에 행했던 육체적 쾌락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제가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행하라니 대체 무슨 행하란 말인가? 기생이 한밤중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며 행하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말하자 상제는 크게 화를 내며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생은 이제 와서 상제가 능청스럽게 잡아댄다며 두건을 빼앗고 상복 자락을 꽉 잡은 채 결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행하를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당황한 상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중을 나로 착각한 모양이로구나. 그 말에 기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하도 요란하게 드나들기에 관계 중에 힘쓰는 사내 머리를 만져보니 두 건을 썼더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치 미를 뗍니까? 뭐라고? 그제야 상제는 능청맞은 승려가 자기 두건을 훔쳐쓰고 욕심을 채웠음을 깨닫고 주인에게 즉시 이 일을 관가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뜬금없이 돈을 달라는 기생보다 속임수로 누명을 씌운 승려가 더 미웠기 때문입니다.
상제가 기생과 함께 중이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관에서 사령들이 와서 세 사람을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사또가 기생에게 엄히 물었습니다. 너는 확실히 알 일이 아니더냐? 두 건을 썼으니 상제가 틀림없습니다. 기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상제라고 주장했지만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제가 관에 고할 리 없고 또 두 건은 잘 때 벗어 놓았을 것이므로 승려가 몰래 집어다 쓸 수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배로 만든 두 건은 절대적인 근거가 아니기에 사또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묘한 때를 떠올렸습니다.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제와 승려를 번갈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의 그것만 봐도 여인과 관계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냄새를 맡아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도다. 그러니 구차히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바른 대로 말하라. 이 같은 사또 엄포에 승려는 누가 그걸 알 수 있겠는가? 자백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술책이겠지. 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여 여전히 죄가 없다고 주장했고 상제 역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이놈들이 자신을 농락한다며 사령에게 휘장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휘장은 여러 폭으로 이어 둘러친 넓은 천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또는 사령으로 하여금 동원 마당에 휘장을 둘러치되 사람 허리쯤 되는 높이에 약간 거리를 두고 구멍을 두 군데 뚫으라고 명했습니다. 사령이 준비를 마치자 사또는 상제와 승려에게 각각 그 구멍에 성기를 내놓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사령에게 잘 드는 칼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너희는 즉각 약물을 구멍으로 내놓거라. 두 사람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약물을 꺼내 구멍으로 내놓자 사또는 칼을 든 사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해서 죄인을 잡아낼 것이니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칼로 약물을 내리쳐서 잘라버리라. 사또가 동원에서 내려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나온 두 사람의 약물을 건드리니 승려의 약물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사시나무의 잎자루는 가늘고 길며 탄력성이 있어 바람이 불면 잘 흔들리기에 몸이 몹시 떨림을 잎에 빗대어 사시나무 떨듯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승려는 휘장에 가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또가 자신의 약물을 건드리자 들킨 줄 알고 놀라 벌벌 떨었고 그 바람에 약물도 사시나무 떨듯 흔들린 것입니다. 그걸 본 수령이 사령에게 칼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자 승려는 재빨리 구멍에서 약물을 빼고는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로써 상제의 무죄가 밝혀졌고 승려는 옥에 갇혔습니다. 몹쓸 승려로 인해 상제만 욕본 셈이었고 이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로 애매한 사람이 고생할 때 재미는 중이 보고 상제가 경친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